안녕하세요. 체육 코치 김정우입니다. 서류 전형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 하나를 쓰기 위해서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정말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력서에 대해서 별반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자기소개 썼지만 인사 담당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력서를 보고도 여러분들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력이 좋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소개서를 안 보고도 이 친구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어떤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 한 번쯤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어떤 비중을 동등하게 가져볼 필요가 있고 지금부터라도 이력서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의 어떤 주제 또한 플러스 1점입니다. 그 1점을 더 획득하기 위해서 1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서류상에서 1점이라도 더 받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을 평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0.1점이 모자라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조금 뽑고 지원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그 1점, 0.1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보시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확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그대로 잘 적용하시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100개를 썼는데 만약에 내가 한 20개 정도 합격하던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한 25개 정도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개를 합격했던 친구들이라면 저는 이번 효과를 통해서 13개, 14개까지 가능하다. 대여섯 개가 합격했던 친구라면 3, 4개가 더 붙을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합격하는 이력서 작성법이라고 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력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면 될지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이것보다 좀 더 다른 항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일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러한 입사 지원서 하나 정도를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어떤 한 지원자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을 때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잘 못 느끼는 경향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작성했다. 나는 잘 작성했으니까 이제 자기소개서만 신경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지만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큰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살펴보시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한번 잘 완성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것과 이것의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은 정렬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좌측 정렬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가운데 정렬하는 것이 좀 더 약간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데 기업이라는 곳은 문서로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다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좀 보게 되면은 여기는 또 가운데 정렬이 되었는데 여기는 다시 또 좌측 정렬이 되어 있는 얼핏 보면은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서는 별반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별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에서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꼼꼼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성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뒷장에는 이와 같이 정렬을 좀 더 현재 상태에서는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좀 더 깔끔해 보일 수 있다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한 번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보다 보면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유학생 중에 굉장히 스펙이 좋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류가 와르르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소개서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력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연태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게 되면 을이라기보다는 갑으로서 살아왔습니다. 항상 뭔가 내가 돈을 지불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서류를 많이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을 간다거나 혹은 아니면 스마트폰을 개통하러 간다거나 하게 되면은 다양한 서류를 쓰라고 이렇게 뒷밀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휘날리면서 대충 쓰더라도 알아서 그분들께서 고쳐주시거나 다시 뭐 봐드리거나 하겠지만은 입사 원서는 제가 을로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함을 많이 요구한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폰트도 틀렸다는 겁니다. 위에는 굴림체, 밑에는 바탕체. 어딘가에는 9포인트, 어딘가는 10포인트, 어디에는 11포인트. 이런 식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고 뭔가 꼼꼼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의가 굉장히 없는 사람처럼 비춰졌다는 것 한 번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력상 교내외 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어에 대해서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 번쯤 우리가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우리가 경력사항을 쓸 때에는 대체로 이게 아주 큰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지만 최신순으로 써야 된다. 최신순. 내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을 가장 위로 올려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어떤 서류 쓰기에 좀 더 적합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한 번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교내외 활동에 대해서 약간은 기간이 들쑥날쑥 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다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컨설팅을 하게 된다면 가장 많이 지적받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별반 이렇게 써서는 큰 의미 부여를 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다 정도까지만 여기가 나와 있고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사실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수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부분을 잘 쓰게 되면 서류 통과율이 확 뜰 수 있다는 거 한 번쯤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조롭게 작성했던 판매 아르바이트를 고객 응대와 판매 아이디어 제시라는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의 어떤 소재로서도 적합할 수 있겠죠. 통역 아르바이트에서는 미국 바이어를 응대하고 제품을 설명하고 이런 어떤 미국 바이어를 어떻게 응대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부조에서도 보게 되면은 단조롭게 사무부조라고 쓰기보다는 마케팅 제안서 작성과 리서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주도적인 건 아니겠죠. 대체로 이 사람이 여기서 했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 업무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사무부조로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했던 일을 좀 더 구체화해서 작성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업무 역량으로서 회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전에 했던 활동 내역도 보게 되면 아까 전에는 앞에서는 이렇게만 내가 서포터즈를 했다, 봉사동아를 했다, 홍보대사를 했다라고만 작성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홍보책자반인 중국대학 홍보 신입생 상담, 방송활동기획 후원금 기획 해외 봉사활동 팀장, 마케팅 제안기획과 고객 서비스 기획과 대학 홍보팀장, 자신이 했던 일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고 있고 뭔가 비즈니스와 연관된 활동들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 친구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획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를 가느냐, 뭐 마케팅 분야를 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는 분야에서 기획적인 요소가 많이 요구되어진다면 내가 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잘 살펴볼 것이고 면접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에서 최신 순으로 좀 더 이것도 정렬을 다시 한번 했다라는 것들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격증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정도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가장 물어본 자격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면허증 작성합니까? 작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우리가 작성했다고 해서 뭐 작성했다고 붙고 작성하지 않았다고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은 어떤 회사에서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혹은 직무 역량을 보여주기 어려운 자격증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그렇게 줬다라면 주의를 줬다라면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학생들은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어떤 초반부에 내가 어떤 회사에 딱 쓰려고 했는데 운전면허증 작성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어디서 봤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딱히 그런 표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이건 다 필요가 없는 거구나 생각해서 다 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지원하는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특별히 영업이나 영업 관리라든지 지속적으로 뭔가 내가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곳에서는 운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칸을 비우기보다는 그런 거라도 있으면 전 가급적이면 채워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면 플러스 1점이 아니라 플러스 10점이 될 수 있다. 내가 떨어질 수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붙여줄 수 있다는 것들, 내가 좀 더 나의 경험에 대해서 나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전반적으로 가독성 있게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그 평가자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대로 된 어떤 이력서 작성을 통해서 합격률을 꼭 높여 나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